아스팔트 위로 차가운 밤비가 속절없이 흘러내렸다. 28, 박민준의 인생처럼. 야심차게 뛰어들었던 IT 스타트업은 속절없이 무너졌고 손에 남은 건 쓰디쓴 실패의 잔해뿐이었다. 텅 빈 사무실에 불 꺼진 모니터처럼 그의 눈빛도 공허하게 빛을 잃은 지 오래였다. 한때 세상을 바꿀 혁신을 꿈꿨지만 이제는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버거웠다. 그날도 그랬다. 축 처진 어깨로 스쿠터 핸들을 잡고 빗속을 가르던 강남의 밤거리. 네온 사인이 번들거리는 화려한 도시의 이면에는 민준처럼 길 잃은 영혼들의 고독이 짙게 배어 있었다. 복잡한 상념에 잠겨 신호를 기다리던 그의 시야로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섬광처럼 파고들었다. 끼익! 금속이 찢어지는 굉음과 함께 모든 것이 암전되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민준은 싸늘한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온몸을 짓누르는 격통보다 더한 절망감이 그를 덮쳤다.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긴급 수술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멀게만 느껴졌다. 수술실의 차가운 공기,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의료진의 분주한 움직임, 마취제가 투여되고 의식이 가물가물 멀어져 갔다. 그때였다. 심장이 터질 듯한 격렬한 반응과 함께 그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민주는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듯 눈을 떴다. 하지만 그곳은 병원도 익숙한 세상도 아니었다. 안개처럼 부드러운 빛이 공간을 감싸고 있었고 고요함만이 가득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비현실적인 풍경. 눈앞에는 단아하면서도 기품 있는 한옥의 첨화선과 현대적인 건축미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거대한 전당이 펼쳐져 있었다. 여긴 어디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그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렸다. 모든 것이 낯설고 혼란스러웠다. 꿈인가? 아니면 죽음 이후의 세계인가? 섣불리 단정지을 수 없었다. 그때 그의 곁으로 한 여인이 소리 없이 다가왔다. 맑고 깊은 눈빛, 온화한 미소를 띤 그녀는 마치 새벽의 고요함을 닮아 있었다. 박민준 씨, 놀라신 것 같군요. 나직하면서도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목소리였다. 저는 서연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마중 가이드이지요. 마중 가이드요? 민주는 되물었다. 여전히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과 불신이 가득했다. 평생 과학과 논리만을 신봉해온 그에게 눈앞의 상황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이곳은 지상에서의 삶을 마친 영혼들이 잠시 머무는 경계의 영역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또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는 곳이지요. 서연은 민준의 혼란을 이해한다는 듯 부드럽게 설명했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요.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냥 꿈일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스타트업 실패 후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삶 그 자체를 잃을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 서연은 민준의 격한 반응에도 미소를 잃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민준 씨. 이곳은 심판이나 단죄의 장소가 아닙니다. 오직 이해와 성찰 그리고 배움을 위한 공간이지요. 그녀는 민준에게 손을 내밀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안내해드릴까요? 민준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이성은 여전히 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었지만 서연의 깊고 평온한 눈빛은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을 끌어당겼다. 어쩌면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였을지도 모른다. 그는 홀린 듯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은 민준을 첫걸음 전당이라는 곳으로 안내했다. 그곳은 마치 고즈넉한 한국 전통 정원의 대청마루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듯한 공간이었다. 부드러운 나무 향기와 은은한 빛이 감돌았고 곳곳에는 민준처럼 막 도착한 듯한 영혼들과 그들을 맞이하는 다른 마중 가이드들이 보였다. 그들의 표정은 슬픔, 혼란, 혹은 안도감 등 다양했지만 마중 가이드들의 따뜻한 안내 속에서 점차 평온을 찾아가는 듯했다. 민준은 한쪽 구석에서 흐느끼고 있는 한 할머니 영혼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미련이 어려 있었다. 그녀 곁에 마중 가이드는 아무 말 없이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고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그녀의 표정은 점차 편안해졌다. 놀랍게도 깊게 패였던 주름이 옅어지고 검버섯이 사라지며 마치 수십 년은 젊어진 듯 건강하고 온화한 모습으로 변해갔다. 저건 어떻게 된 거죠?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이곳에선 지상에서의 시간에 얽매이지 않아요.
서연이 나직하게 설명했다. 영혼은 가장 순수하고 편안한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육체의 고통이나 마음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지요. 민주는 할머니의 변화된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여전히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지만 눈앞의 광경은 너무나도 생생했다. 그의 냉소적인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곳은 정말 그가 알던 세상과는 다른 법칙이 작용하는 곳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희미하게 고개를 들었다. 다음으로 서연이 민준을 이끈 곳은 기억의 전당이었다. 그곳은 마치 거대한 돔 스크린으로 둘러싸인 최첨단 극장과도 같았다. 중앙에는 편안해 보이는 의자가 놓여 있었고 서연은 민준에게 그곳에 앉기를 권했다. 민준이 자리에 앉자 주변의 공간이 서서히 어두워지더니 그의 눈앞에 숨막힐 듯한 광경이 펼쳐졌다. 그의 삶, 태어나서부터 28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아니 마치 자신이 다시 그 순간을 살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해맑게 웃던 모습, 학창 시절 친구들과의 소소한 다툼과 화해, 첫사랑의 설렘과 아픔, 그리고 청년이 되어 야심차게 도전했던 스타트업 이름테크, 밤낮 없이 매달렸던 프로젝트, 팀원들과의 뜨거운 논쟁과 격려, 작은 성공에 함께 기뻐했던 순간들. 하지만 이내 자금난과 내부 갈등, 거대 기업의 시장 잠식으로 인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던 과정까지.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민주는 스크린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숨이 막히는 듯한 감정에 휩싸였다. 특히 스타트업 실패 과정에서 그가 내뱉었던 독선적인 말들, 동료들의 간절한 조언을 무시했던 오만한 태도, 그리고 결국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비겁한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다. 스크린 속에서는 그가 무심코 던졌던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던 동료의 슬픈 눈빛, 그의 독단적인 결정에 실망했던 투자자의 굳은 표정까지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영상 시청이 아니었다. 그는 마치 상대방의 감정을 직접 느끼는 것처럼 그들의 아픔과 실망감을 온전히 공유했다. 반대로 그가 무심코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순간, 진심으로 타인을 도왔을 때 느꼈던 뿌듯함 또한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잊고 지냈던 따뜻한 기억들이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씩 녹였다. 이것이 제 삶이었군요. 민주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과 함께 이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자신과 타인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담겨 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지워버리고 싶었던 과거의 실수와 아픔들이 오히려 그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주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인생 회고가 끝나고 민주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마음은 수많은 감정들로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다. 부끄러움, 후회, 그리고 아주 약간의 안도감. 서연은 그의 침묵을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려주었다. 잠시 후 민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가 너무 많은 실수를 했군요. 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민준 씨, 삶이란 원래 그런 것이랍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지요.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실수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마치 따뜻한 위로처럼 민준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다음으로 서연은 민준을 윤회의 창이라고 불리는 신비로운 공간으로 안내했다. 그곳은 마치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축소해 놓은 듯한 모습이었다. 크고 작은 빛의 구체들이 허공에 떠 있었고 각각의 구체는 하나의 영혼이 거쳐온 과거 생애의 기록을 담고 있다고 했다. 이곳에서는 자신의 과거 생애 중 일부를 원강견할 수 있습니다. 서연이 설명했다. 모든 것을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장면만이 보일 겁니다. 민주는 호기심과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빛의 구체들을 바라보았다. 그중 하나의 구체가 유독 밝게 빛나며 그의 앞으로 다가왔다. 구체 속으로 시선이 빨려 들어가자 그의 눈앞에는 전혀 다른 시대의 풍경이 펼쳐졌다. 때는 조선시대. 그는 비단 옷을 차려입은 야망 있는 상인이었다. 그는 뛰어난 수완으로 막대한 부를 쌓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경쟁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가난한 이들의 어려움을 외면했다.
그의 주변에는 아첨하는 이들만 들끓었을 뿐 진정한 마음을 나눌 벗 하나 없었다. 결국 그는 외딴 기와집에서 쌓아둔 재물에 둘러싸인 채 고독하고 허무한 죽음을 맞이했다. 짧지만 강렬한 장면이었다. 민주는 큰 충격을 받았다. 전생의 상인이 느꼈던 공허함과 후회가 마치 자신의 것처럼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그는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실패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과 성공에 대한 강박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어렴풋이 깨달을 수 있었다. 전생의 상인은 불을 통해 안정을 얻으려 했지만 결국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었다. 지금의 자신 또한 스타트업의 성공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지만 과정의 중요성을 잊고 결과에만 집착하다 모든 것을 그르쳤던 것이다. 보셨나요, 민준 씨? 서연의 목소리가 그의 상념을 깨웠다. 때로는 현재의 삶에서 반복되는 어려움이나 성격적 결함이 과거 생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해결되지 못한 숙제와도 같지요. 이번 생에서 그 숙제를 풀어내고 한 단계 더 성장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랍니다. 민주는 서연의 말을 깊이 새겼다. 전생의 기억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현재 자신의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주었다. 다음으로 그들이 향한 곳은 지혜의 정원이었다. 그곳은 마치 수백 년 된 고목들이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고 이름 모를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비밀의 화원과도 같았다. 정원 곳곳에는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과 작은 연못들이 있었고 고즈넉한 정자들이 운치를 더했다. 이곳에서는 세상의 모든 지식과 역사, 우주의 비밀까지도 평화롭게 보존되어 있으며 원하는 이는 누구나 그 지혜에 다가갈 수 있다고 했다. 민주는 정원을 거닐며 자연스럽게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채우고 있던 걱정과 불안이 잠시나마 잊히는 듯했다. 정원 한편에는 재회의 정원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곳은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만날 수 있는 약속의 장소였다. 민주는 그곳에서 얼마 전 병으로 돌아가신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는 병고에 시달리던 야윈 모습이 아닌 그가 기억하는 가장 건강하고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으로 그를 맞이했다. 따뜻한 햇살 아래 환하게 웃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민준아,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하고 다정했다. 민주는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애써 누르며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회한과 그리움이 눈물과 함께 터져나왔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긴 대화는 필요 없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이미 깊은 사랑과 용서 그리고 이해가 오가고 있었다. 할머니와의 짧은 만남은 민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완전히 녹여내렸다. 그의 가슴 속을 짓누르던 냉소와 절망감 대신 따뜻한 온기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재회의 정원을 나선 민준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가 떠올랐다. 서연은 그런 민준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며 함께 미소 지었다. 마지막으로 서연은 민준을 사후 세계의 광대한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요한 산마루의 정자로 인도했다. 그곳은 마치 하늘과 땅이 맞닿는 경계인 듯 현실과 비현실의 모호한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공간이었다. 발 아래로는 끝없이 펼쳐진 빛의 바다가 넘실거렸고 머리 위로는 수많은 별들이 보석처럼 반짝였다. 정자 주변에는 이름 모를 영롱한 빛깔의 꽃들이 피어 있었고 맑고 청아한 새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에서 민주는 특정 종교의 신이나 절대자를 마주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온 우주와 자신이 하나로 연결된 듯한 경이로운 합일감을 경험했다. 그의 존재는 무한한 사랑과 자비 그리고 절대적인 평화의 에너지 속에 완전히 녹아드는 듯했다.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깊은 황홀경이었다. 그의 이성을 보자매던 모든 의문과 두려움, 과거의 회한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졌다. 산과 죽음의 경계는 더 이상 무의미했다. 그는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배움과 성장, 그리고 사랑의 여정 속에 있는 하나의 과정임을 온전히 깨달았다. 가슴 벅찬 평온함이 그의 영혼을 가득 채웠다. 이전의 절망감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세상을 향한 깊은 연민과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 강렬한 희망이 샘솟았다. 그는 이 놀라운 진실을
이 따뜻한 희망을 혼자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강렬한 내면의 부름을 느꼈다. 지상으로 돌아가 절망 속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 이 빛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의 가슴 속에서 뜨겁게 타올랐다. 민준이 깊은 깨달음 속에서 천천히 눈을 떴을 때 서연은 그의 곁에서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에요, 민준 씨. 당신은 이곳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축복과 격려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다. 오직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설렘만이 그의 마음을 채웠다. 강렬한 빛이 그를 감싸 안았다. 마치 따뜻한 어머니의 품처럼 그 빛은 그를 부드럽게 지상의 세계로 인도했다. 의식이 점차 희미해지며 그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민주는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에 힘겹게 눈을 떴다. 눈앞에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들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보였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규칙적으로 울리는 의료기기의 신호음. 그는 다시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성공적으로 소생한 것이었다. 임사 체험 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이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지만 그의 가슴 속에 새겨진 깊은 깨달음과 뜨거운 희망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다. 퇴원 후 민준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얽매여 좌절하거나 세상을 냉소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과 이해가 담겨 있었고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타인에 대한 깊은 배려가 묻어났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신비로운 경험을 요란하게 떠벌리고 다니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의 변화된 삶의 태도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평온함은 주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는 경쟁이 치열하고 결과만을 중시했던 IT 업계를 떠나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다. 작은 사회적 기업을 구상하기도 했고 주말에는 봉사활동에도 참여했다. 예전처럼 큰돈을 벌거나 화려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행복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퇴근길에 한강 시민공원에 들렀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드는 강변을 따라 천천히 셔츠를 걷고 벤치에 앉았다. 강물 위로 부서지는 저녁 햇살, 제잘거리며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는 노부부의 모습. 예전에는 무심히 지나쳤을 평범한 풍경들이 그의 눈에는 더없이 소중하고 아름답게 보였다. 그는 가만히 눈을 감고 가슴 속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 죽음은 끝이 아니야. 삶은 계속되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어. 그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분주하게 돌아가는 거대한 도시, 서울의 밤하늘 아래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세상과 연결된 따뜻한 희망의 빛을 품은 하나의 작은 별이었다.